자, 이번 시간에는 다별량 선형회귀의 알고리즘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 실제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피처 스케일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피처는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특징을 스케일링한다. 무슨 말이냐면 특징들의 값이 유사한 그런 대역을 갖도록 스케일링하는 겁니다. 즉 특징 값들의 대역을 유사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비용 함수를 컨투어 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평축이, 우리가 비용 함수라는 거는 파라메타 두 개, 즉 세타1과 세타2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즉 세타1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크기에 곱해지는 파라메타라고 생각하고요. 세타2는 집에 존재하는 방의 개수에 곱해지는 숫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평축을 세타1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직축을 세타2라고 할 때 이 세타1과 세타2가 변함에 따라서 이 변화는 소위 비용 함수의 서피스를 컨투어 맵, 즉 등고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이 등고선의 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은 값을 나타내고 바깥쪽은 큰 값, 즉 J 오브 세타에 관한 그러한 등고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집의 크기는 스퀘어 피트로 우리 단위로 표현하다 보니까 작게는 몇백 스퀘어 피트부터 크게는 2000 스퀘어 피트까지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x1의 특징 값은 굉장히 큰 값, 2000이라는 수천에 해당되는 절대값을 갖는 그런 값이 주어지고요. 하지만 x2 두 번째 특징의 값은 방의 개수다 하면은 한 개부터 시작해서 두 개, 세 개, 많아봤자 5개, 그 정도, 즉 숫자가 값이 1에서 5 정도뿐이 안 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이 비용 함수 컨투어 맵을 그렸을 때 세타1의 값이 조금만 변해도 곱해지는 값이 수천에 해당되는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비용 함수를 계산을 하려면은 당연히 h 오브 세타 빼기 y 값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h 오브 x였죠. 근데 h 오브 x의 값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세타, 예를 들어서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 이 값이 결과값인데 이거 빼기 y 값의 어떤 평균 값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용 함수, 요것을 제곱한 거죠. 이것의 비용 함수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1은 조금만 변해도 이 x1의 값이 자그마치 0부터 시작해서 수천에 이르는 2000에 이르는 값이 변하고, 그렇지만은 이 세타2 값은 아무리 많이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x2 값이 1에서 5 정도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왜곡된 비용 함수의 컨투어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즉 세타1 방향으로는 값이 조금만 변해도 비용 값이 전체가 굉장히 급변을 하게 되니까 급경사로 변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등고선이 굉장히 밀접하게 나타나고요. 세타2 같은 경우에는 세타2 값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곱해지는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 값은 천천히 바뀌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컨투어 맵이 넓게 퍼져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만한 경사고 이거는 급경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국엔 세타라는 것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세타 값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지점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봅시다. 즉 여기 위치에 어떤 세타 1 값이 하나 주어지고요. 이 위치는 세타 2 값이 주어진 어떠한 값을 처음 시작점으로 생각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 지점으로부터 이 컨투어 맵이 갖고 있는 또는 이 비용 함수의 서피스의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모양이 이와 같이 왜곡된 컨투어 맵으로 주어지는 비용 함수의 경우에는 이 그 기울기 값이 결국에는 이 등고선의 수직된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가장 최저점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곳에 도달하고 거기에 기울기를 또 생각해 보면 또 그 반대쪽이고 이렇게 지그재그 스타일로 그 기울기 값을 찾아가면서 수렴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면 그 기울기 방향이 가장 최저점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빨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값에 의해서 최저점이 쉽게 찾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왜곡된 경우에는 어느 그 요런 특별한 곳은 찾기 힘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그레디언트 방향이 그 최저점 방향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생각하는 그 반복 횟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아주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수렴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처 스케일링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피처 스케일링은 이 피처의 그 값의 대역이 0부터 2000에서 1부터 5가 아니라 둘 다 비슷한 대역에 속하도록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가장 제일 큰 값으로 한번 나눠줘 볼까요? 그러니까 x1이라는 그 사이즈 값을 새롭게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주는데 모든 값을 동일하게 스케일링 해주니까 상대적인 값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제일 큰 값인 2000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집의 그 방의 개수도 제일 큰 개수를 5라고 하면 5로 나눠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스케일링이 된 x1과 x2에 대한 그 세타1과 세타2에 따른 이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의 크기 변화는 컨투어 맵을 그렸을 때 이렇게 대칭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그 세타1으로 변화에 따른 이 비용값의 크기 변화나 세타2에 의한 그런 비용값의 크기 변화가 거의 같은 크기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동심원 형태로 그 등고선을 만들 수 있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든지 그 기울기 방향이 가장 낮은 그 지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수렴에 이르는 아주 좋은 그러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또 피처 스케일링도 반드시 실제로 적용할 때는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스케일링을 어떠한 식으로 얼마나 크기로 해야지 적당한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특징들이 가능하면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그 특징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그런 구간에 오도록 맞춰주는 게 그 적절하고요. 그 특징 그 대역별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x0는 항상 컨스턴트 1인 값이 같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 특징 그 크기고요. 만약에 첫 번째 특징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집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풀고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파라메타의 그 대상이 되는 특징 x1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이 정도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수행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또 x2가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부터 0.5 사이에 해당된다? 뭐 이것도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대역을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00 사이에 된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그러한 크기의 그런 대역폭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스케일링이 필요한 그러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렇게 작은 경우에 마이너스 0.0001부터 0.0001 아주 작다. 이건 스케일 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스케일 다운이 아니라. 그래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오케이 하지 않다. 그래서 스케일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 사실은 딱 적당한 크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관성만 유지하면 되는데 보통 룰 오브 썸으로 주어진 xi 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부터 한 플러스 3 사이 또는 작게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한 플러스 3분의 1 정도 크기의 절대값 안에만 들어오면 그러면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련된 피처 스케일링 방법 중에 평균 정규화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mean norm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주어진 값의 대역이 반드시 마이너스 대역부터 플러스 대역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값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를 mean norm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xi라는 특징 값이 있을 때 그 특징의 값을 일단은 평균값, 그러니까 xi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텐데 그 값의 평균값을 mu sub i라고 하면은 그 x 값을 mu sub i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의 중심 위치가 제로 값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최대값 또는 레인지 값으로 대략적이 나눠주는 그러한 방식을 또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사이즈, 집의 크기, x1이 집의 크기인데 0부터 2000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2000 스퀘어 피트. 그러면은 그리고 이 레인지의 평균적인 값이 어딘가 정해지겠죠. 우리가 1000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 정도. 그러면 사이즈를 그냥 2000으로 나눌 게 아니라 사이즈 빼기 평균값 나누기 2000. 그렇게 되면은 레인지가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 사이에 들어오는 그런 스케일된 값으로 이게 조정이 되고 다른 값들도 비슷하게 아마 될 겁니다. 그렇죠? number of bedroom 경우에는 1부터 5였으니까 평균을 2라고 하면은 2를 빼주고 전체 대역 폭인 5로 나눠주면 역시 또 비슷하게 0.5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0.5 사이에 이 방의 개수에 해당되는 특징 값들의 레인지가 변한다고 우리가 잡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전체 대역폭을 쓰기보다는 좀 더 통계학적으로 좀 의미 있는 값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i에 빼기 mu sub i 한 다음에 나누기 미니멈 맥시멈 값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표준 편차값,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값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SI를 쓰거나 또는 맥시멈 빼기 미니멈 값이겠죠. 그죠? 대역폭을 쓰거나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쓰면은 좀 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정된 그런 대역폭을 갖는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가 또 흔히 사용되는 경우이니까 이걸 또 기억하고 계시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